지난달 불과 일주일 새 통영과 제주 등에서 어선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어선 전복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데야. 봄철 반복되는 어선 전복 사고의 원인이 뭔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부 최석윤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3월에 이제 통영, 포항, 제주 인근 해상에서 어선 전복 사고가 참 잇따랐습니다. 지난달에 유독 어선 전복 사고가 좀 잦았던 이유가 있을까요? 예. 올 3월은 지난해에 비해서 해상기상특보 발효 수가 7일이나 더 많아서 이 전반적으로 해상기상이 악화되었고 특히 그 저기압으로 인한 그 국지적 기습적 돌풍이 많아서 요 파도가 잦아지면서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어선 전복 사고는 전체 해양 사고에 얼마나 차지를 하나요? 최근 3년간 그 해경 해상 조난 사고 통계 연보에 따르면은 그 어선 사고는 평균 한 2,200여 건으로 그 중에서 전복 사고가 평균 46건입니다. 약 한 2.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셨듯이 뭐 비도 많이 오고 풍랑도 좀 거세고 그렇게 좀 그 해상의 어떤 날씨 환경 이런 것들이 안 좋았을 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난 1월에 발생한 서귀포 해상 사고의 경우에는 파고가 한 1, 2m 그리고 풍속도 뭐 초속 한 8에서 12m 이 정도면 굉장히 잔잔한 편인데 이렇게 좋은 날씨 환경에도 전복 사고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1월 발생한 그 사고는 이 날씨 환경과는 이제 별개로 이 침수가 발생해서 침수된 사고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 출항 전 어선 전반에 대한 이 부실한 안전 점검이 그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교수님 어선 전복 사고 방지에 있어서 보건성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모든 소형 어선이 보건성 검사를 받도록 돼 있는지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예. 예. 그 보건성은 이 수면에 똑바로 떠 있는 선박이 파도나 바람 등의 그 외력에 의해서 기울어졌을 때 제자리로 되돌아가는 그 성질을 말하는데 그 선박에서 이 보건성이 불량하면은 전복의 원인이 되고 전복은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성 검사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어선법에 의하면은 길이 24m 이상 어선 및 최대 생선인은 13인 이상 낚시 어선 등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4m 이상. 그보다 작은 배들은 보건성 검사를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그죠? 네,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소형 어선이 보건성 기준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24m 이하면은 상관없고 24m 이상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예, 보건성 검사 대상 어선이 보건성을 승인받지 않거나 아니면 보건성을 유지하지 않고 항해하였을 때 어선법에 의하면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이유 말고도 스크루에 그물이 감기는 경우도 위험할 것 같은데 이럴 때도 배가 전복될 수 있지 예? 예. 스크루에 어망이나 기타 부유물이 감겼을 경우에 어선이 움직일 수 있는 그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때 방향 전환이 되지 않아서 그 너구리나 파도를 측면에서 받으면 이 전복되는 수가 있습니다. 예, 어선 전복 사고가 특히나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 있을까요? 이 봄철 아무래도 좀 낚시를 많이 가셔서 그런가? 이럴 때 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이 전복 사고는 이 풍랑주의보 경보 등 해상 기상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 겨울철에는 강한 북서풍 영향으로 기상이 악화되는 일수가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해양사고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군요. 그리고 현행 어선 안전조업법에 따르면 태풍주의보, 태풍경보, 풍랑경보 때는 모든 어선이 출항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기상특보가 발효되기 전에는 해경이 바다로 나가는 어선을 막을 방법이나 기준이 없다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준 업지도선과 이게 해경 함정은 이 기상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기상 상황 및 대피 시간 등을 고려해서 이동과 그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선 안전조업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보나 주의보, 태풍, 풍랑 경보
그러니까 미리 내려진다 하면은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좀 파고가 높다 해도 일선 해경에서 나서서 어선을 막을 방법이 없다 출항을. 그렇죠. 예. 그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날씨 기준에 따라서 좀 어선 출항 기준을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최근 그 환경적인 영향 등으로 이제 예상치 못한 기상 악화가 이제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선 출항 기준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등의 이제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무조건 기준 강화하는 것보다 이 관계기관과 그 어민들의 의견들을 청취해서 예, 예. 그 관련자들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게 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민들은 출항을 하는 게 이제 생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무턱대고 출항 기준 강화하기도 좀 애매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예. 그리고 만약에 소형 어선 전복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골든 타임은 언제까지로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전복 사고 발생에 따른 이 골든 타임 추정은 그 해상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예. 요소에 따라 이제 확정 짓기는 좀 힘듭니다. 네네. 그렇지만 그 사고 시간과 그 계절 등에 따라 바다의 수온이 낮은 경우에는 이게 저체온증 등에 의해서 그 생존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예. 네. 하여튼 뭐 최대한 신속한 구조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최대한 빨리 시간을 빨리 가서 이제 구조하는 건데 네. 어선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법 뭐 이런 게 보완이 돼야 되기도 하겠지만 그 전에 글쎄요, 그 만약에 기울어졌을 때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나요? 예. 먼저 이제 기상 이변에 대응해서 좀 더 정밀하게 해상 기상을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민들은 이런 정보를 잘 활용해서 출항을 미루거나 아니면 조업을 중단하고 대피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기상에 따른 출항 가능 어선에 대한 기준을 세분화하고 그 어선이 설치된 그 VPS라는 그 위치 발신 장치도 항상 작동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걸 미리 끝버리고 불법적으로 하는 어선들 이런 게 이제 되게 문제가 된다고.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나면 예. 근데 진짜 바다에 그 조업을 하다가 빠지면은 뭐 속수무책인 겁니까? 어느 정도나 이게 좀 무서운 건지 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뭐 말씀대로 속수무책이죠. 바다에 풍랑이 있고 이렇게 구명조끼 입어도 뭐 아예 아닙니다. 구명조끼 입으면 그래도 그 연락만 되면 해경이 가서 이제 구조가 구명조끼 입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이제 조업하실 때 그게 구명조끼 입을까 보면은 또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 아무튼 기상을 좀 잘 확인하고 구명조끼 꼭 중요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 예. 이 해양 사고는 이제 어민들의 작은 관심에도 큰 예방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상이 나쁜데도 불법조업을 위해 위치 발신 장치를 끄고 그 무리한 조업을 하거나 해양 사고 원인이 될 수 있는 과적 과승과 불법 중계축 등 안전 불감증은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된 법을 지키고 위치 발신 장치를 상시 작동해서 안전한 조업 활동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상이 나쁜 상황에서 조업을 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긴급한 상황 시에는 신속한 구조를 위해서 어선에 설치된 여러 위치 발신 장치의 SOS 구조 버튼을 꼭 눌러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상 상황이 좀 좋지 않은 날만이라도 구명조끼를 입고 좀 조업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부 최석윤 교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